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이혼한 뒤에야 인생을 펴게 되었고, 여전히 며느리 노릇 중에 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친부모만큼이나 은인인 시모가 한 분 계십니다. 다들 결혼을 하게 되면 시모와 적이 된다지만, 저에게 시모는 완전 다른 의미의 존재인데요. 시모가 안 계셨다면 아마 제가 이 사연을 쓸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시모 덕분에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시모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된 저의 고군분투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세상에 저런 가정도 있구나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제 글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아빠를 잃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뇌경색으로 먼저 돌아가신 걸로 알고만 있었어요. 엄마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기에 아빠가 말해준 이야기로만 엄마의 이미지를 상상하곤 했죠. 친정아빠는 저를 데리고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게 물려주는 재산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빚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악착같이 밤낮을 일했던 건 아무것도 줄 게 없는 제게 빚만큼이라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의무교육은 받고 컸지만 대학 같은 건 생각지도 못했고 20살이 되자마자 고깃집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걸 친정아빠가 굉장히 미안했어요. 저에게만이라도 가난 때문에 피해보게 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고 싶었다는데 저는 대학을 못 간 것이 친정아빠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면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 능력이 그만큼 대단하지 못해서 대학 못 가게 된 것이라 친정아빠 탓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술 마시면 자책하는 아빠에게도 아빠 탓 아니라고 달래주었네요. 저는 나이 20살까지 크면서 한 번도 아빠에게 집안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빠의 감사한 노력 덕분에 저는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컸다는 느낌도 못 받았고요. 그런데 딱 한 번 제 인생을 탓하고 후회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에게 결혼은 도려내고 싶은 경험이었어요. 결혼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돈 많은 집 딸이었다면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클 수 있지 않았을까? 나를 만만하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저는 고깃집 알바를 하면서 거기에 사장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은 당시 30대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랑은 9살 차이가 났어요. 당시 사장은 알바생들 중 저와 유독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다른 알바생처럼 짧게 일하다 그만두는 알바생이 아닌 실하고 길게 일해주는 알바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를 더 동생처럼 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으라고 남는 고기를 포장해주기도 하고 제 형편을 알기 때문에 한 번씩 비싼 고기도 포장해서 친정아빠랑 같이 먹으라고 건네기도 했어요. 어머 사장님,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 비싼 거잖아요. 저는 삼겹살이면 돼요. 전 진짜로 삼겹살이 더 좋아요. 저희 아빠가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삼겹살까지 더 챙겨가면 되겠네. 너한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가져가. 네가 꾸준히 일해주는 덕분에 너만 있으면 가끔씩 바깥일이나 은행 업무도 보고 올 수 있었잖아. 이거 준다고 내가 금방 손가락 빨게 되는 건 아니다. 나도 넉넉하니까 챙겨주는 거지. 처음엔 마냥 공짜라는 생각에 좋아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민폐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장님한테 돈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정색하면서 우리 사이에 돈을 왜 주고받냐고 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한테 이성으로 관심 있기도 해서 챙겨주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 때문에 제대로 밖에서 만나볼 시간도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놈이거든? 정말 잘해줄 자신 있으니까
나랑 한번 만나볼래? 난 제법 오래전부터 널 마음에 두고 있었어. 든든한 우리 친정아빠처럼 또 다른 매력으로 제게 소나무 같은 버팀목이 되어주던 사장님이었는데 그런 고백을 받으니까 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정이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23살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무엇보다 친정아빠가 제 결혼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제 남편 손을 꼭 잡고서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만 믿을게. 내가 우리 귀한 딸 두고 늘 마음이 불안해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내 일을 볼 수 있겠어. 우리 애가 아직 어려서 많이 서툴 거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좀 많이 가르쳐주게. 곧 자라는 애니까 많이 보듬어주고 또 힘든 게 있어도 말을 잘 안 할 때가 많아. 자네가 먼저 알아봐주고 다독거려줬으면 좋겠어. 물론입니다.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인어른께선 걱정 마시고 앞으로 편하게 일 보시면 되세요. 한 번씩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도 들릴 테니까 약속 잡으시면 안 돼요? 그날 친정아빠가 제게는 별다른 말 없고 그냥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타박을 했더니 아빠가 그냥 웃기만 하면서 안아주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아빠지만 그래도 포옹을 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아빠와 마주한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저희는 가게를 매니저한테 맡기고 한 달 동안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남편이 아시아 일주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 달을 바쁘고 알차게 보냈어요.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들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 날 저는 공항에 마중 나온 친척들에게 친정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친정아빠는 제 결혼식 일주일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척분들이 다들 저한테 알리고 늦게라도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친정아빠가 가망 없는데 돈 쓰고 싶지 않다고 또 제게 짐이 되기 싫다고 하면서 끝내 저한테 알리기를 거부하셨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친척들과 함께 정신 놓고 달려간 곳은 병원이 아닌 빈소였습니다. 벌써 이틀째 진행된 친정아빠의 장례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럴 거라서 신혼여행 떠나기 전 그렇게 마지막 인사처럼 남편을 붙잡고 얘기했던 걸까요? 친정아빠 혼자서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멋대로 마음을 정리해버렸던 거겠죠? 왜 나한테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고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떠나버렸는지 너무 밉기만 했습니다. 벌써부터 아빠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아 무섭기도 했고요. 그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아빠 사진 아래서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발인을 할 때는 끝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잠깐 혼절을 해버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저는 하나밖에 없던 가족을 잃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일찍부터 시작한 부부 생활은 모든 것이 서툰 것 투성이었어요. 빨래나 아빠가 사놓은 반찬으로 밥만 먹었지 살림이라고 해봤자 자취생 수준 정도로만 할 줄 아는 게 다였거든요. 그래도 친정아빠의 조언 덕분인지 남편이 제게 괜찮다고 차차 배워나가면 된다고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고아가 되어버린 저와 달리 제게 정말 과분한 사람이었는데요. 시댁도 원래 이렇게까지 좋은 아파트에 산 것은 아니었다고 남편 장사가 잘 되어 형편을 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시부는 없었고 시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었어요. 과거에 시부모님 차량에 물이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시모가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시부는 그때 돌아가신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걱정한 것과 달리 시모는 참 고우신 분이었어요.
말은 못하지만 제가 어린 나이에 고생하지 않길 바랬는지 늘 목에 걸고 있는 수첩에다가 그만 들어가서 쉬라는 말을 많이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원래 수화를 하는 분이지만 제가 수화를 하지 못하니 항상 수첩을 지니고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얼른 배워서 남편 식사 제가 직접 차릴 수 있어야죠. 어머님께도 빨리 도움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시모는 저를 정말 기특하게 봐주셨습니다. 나쁜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 오히려 제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신 분이죠.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안 하게 되었기에 시모랑 하루 종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시모가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니 저도 시모를 엄마처럼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 1년 반 정도 만에 거의 주부 10단 신랑만큼이나 살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도움과 저의 노력이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시모한테 묻지 않아도 웬만한 요리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었고 식사 또한 시모와 남편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차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우와, 이게 뭐야? 해물탕을 했네? 자기는 어쩜 갈수록 요리 실력이 늘어? 내가 와이프 하나는 진짜 잘 뒀다. 그치, 엄마? 남편이 아침마다 든든해서 일할 맛이 난다며 제 칭찬을 했는데 옆에서 시모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과한 칭찬을 받으니까 쑥스러웠습니다. 남편 장사가 새벽 2시에 끝나기 때문에 저는 늘 남편이 올 시간쯤에 다시 잠에서 깼다가 남편을 챙겨주고 잠자리에 들기를 반복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힘들게 손님 상대하며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데 이 정도 내조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알바생들이랑 회식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니까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때에도 가끔씩 회식을 했었기에 알겠다고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말한 뒤 잠에 들었는데 한참 새벽이 되었을까 제 전화기가 징징 울리더라고요. 작은 진동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금방 깰 수 있었던 이유가 희한하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잠귀가 예민해지는 거 있죠.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는 걸 제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네요. 저도 남편 가게에서 오래 일했던 알바생이라서 거기 매니저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요. 오랜만에 매니저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 연락처를 주고받고도 한 번도 전화는 해본 적 없던 사이였거든요. 통화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다늦은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건 당연히 남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진아,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사장님이 술을 과하게 드셔서 뻗었거든. 좀 있으면 집 앞에 도착하는데 나와줄 수 있어? 한 1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 역시 남편 일이 맞았던 거죠. 남편은 회식이 있더라도 한 번도 술 먹고 기절해 본 적 없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놀라서 저는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었을까? 얼마 뒤 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섰고 보조석에 앉아있던 매니저가 내리더니 인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도 안부 인사 나눌 정신 없었어요. 뒷좌석 문을 열고 남편을 꺼내기 바빴죠. 그런데 남편 혼자 있는 줄 알았던 뒷좌석에 어떤 여자 알바생이 함께 타고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예뻤고 화려한 타입이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왔다지만 파자마 잠옷에 바람막이 외투 하나 걸치고 있는 제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여성성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이프신 거죠? 저 이번에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게 된 알바생이거든요. 오늘 제 환영회 하느라 오빠가 좀 거하게 마셨어요.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해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가 뭔데 제 남편을 보낸다 만다 하는 건지. 괜히 마음에 안 들어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했습니다. 매니저가 친히 엘리베이터까지만 남편을 실어주고 제가 이만 가보라고 해서 떠났어요. 저는 혼자 무거운 거구의 남편을 겨우 부축하여 집에 들어갔는데요. 잠자던 어머님이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던 건지 미리 현관 앞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시모는 급하게 종이에다 메모를 적어 제게 보여줬습니다. 뭐하다 이렇게 술을 퍼마셨냐고 물었어요. 아이고, 어머님 깨셨구나. 조용히 나간다는 게 그만 큰 소리 냈나 보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오늘 회식 있었거든요. 기분 좋은 일 있었는지 평소랑 다르게 많이 마셨나 봐요. 남편을 침대로 옮기는 데에 시모까지 나서서 도와줬고 시모는 바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서 남편 옷을 벗기느라 2차전을 벌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남편이 자꾸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취한 걸 본 적이 없어서 여전히 낯설었어요. 완전 인사불성이 되면 혼잣말을 하는 주정이 있나 봅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옷을 벗기면서도 남편 말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 주정을 자세히 듣자마자 덜컹 심장이 내려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자꾸 누군지 모를 여자 이름을 자꾸 중얼거리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현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착각이겠지, 잘못 들은 거라 치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가 옆에서 눈을 감기 전까지 계속 현정이라는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거의 밤잠을 설쳤네요. 결국 다음날 남편한테 꿀물을 타주면서 현정이가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캑캑 사례가 들리더니 정신 번쩍 든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누구냐고 오히려 모른 척하대요. 당신 어제 술 먹고 와서 내내 현정이라는 사람만 찾았어. 모르는 사람 이름을 그렇게나 부른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다 설쳤는데? 뭐래, 들었겠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콩나물국 좀 끓여줘. 오랜만에 거하게 마셨더니 계속 속이 안 좋아. 그리고 나 씻고 바로 나가봐야 돼. 또 나간다고? 당신 집에 들어온 지 6시간도 안 넘었어. 아직 출근 시간도 아니잖아. 나중에 어머님 병원 가야 되는데 우리 안 태워다 줄 거야? 당장 가봐야 되는 일이야? 바깥일 하는 사람이 어디 직장에만 일이 있겠어? 다른 약속 있어. 엄마 병원은 당신이 택시 타고 다닐 수 있잖아. 택시비 줄게. 남편은 제게 카드를 쥐어주면서 아침밥도 안 먹고 그대로 불이 나게 씻고 나가버렸습니다. 뭔가 자리를 계속 피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나마도 시모 병원 간다고 뒷전이 되어버렸지만요. 시모는 저와 함께 주기적으로 어장의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요. 시모 말로는 혼자서 병원 다니실 때보다 저랑 같이 다니니까 의지도 되고 힘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시모가 옛날에 비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 완전 일반인까지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 시모와 함께 시모가 좋아하는 팥칼국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시모가 자기는 면을 잘 안 먹는다고 저한테 덜어주면서 전부 저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진 거라고 또 고맙다고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자꾸 그렇게 고맙다 하시면 저 버릇 들어요. 저한테 꾸짖을 거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 어머님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시모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곳은 시장 한가운데 있는 웬 도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릇이 필요한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도자기 반지를 하나 선물해 주더라고요. 시모가 과거에 한 번씩 시장 올 때마다 들렸던 곳이라고 이 도자기 집이 전부 수제라서 반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해준대요.
너무 진귀한 선물이라서 저 또한 시모에게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둘은 나란히 반지를 맞추고 나왔네요. 그리곤 함께 장볼거리 좀 산 뒤에 시장을 빠져나왔고 근처가 남편 일하는 곳이라 한번 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 가게까지 거의 다 왔을 때쯤 알아챘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산 걸 두고 와버렸지 뭡니까. 시모한테 남편 가게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급히 3분 거리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금방 갔다가 왔더니 시모가 저한테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느닷없이 제 손을 붙잡아 당기며 집에 가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남편 만났어요? 남편한테 고기 좀 얻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남편한테 빨리 말하고 올게요. 시모가 자꾸 제가 하는 말에 손사래만 치면서 계속 집에 가자고 당기는 겁니다. 그때 남편 가게를 앞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는데 스쳐가는 상태로 안을 슬쩍 봤거든요. 순간 제 눈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지 뭡니까. 손님 몇 없는 테이블 사이로 카운터 쪽에서 웬 남녀가 사이좋게 손을 맞잡으며 노닥거리고 있는 걸 똑똑히 본 거죠. 시모가 당기는 바람에 금세 지나쳤지만 온몸에서 반응하는 촉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저를 꼭 잡는 시모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시모를 놓고 가게로 돌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집 앞에서 본 여자 알바생과 남편이 휴대폰을 같이 보면서 키득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완전 커플이 몸을 부대끼고 있는 모습처럼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하고 고함을 쳤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발견했고 그대로 알바생을 밀치더라고요. 여자 알바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박았는데 금세 또 알바생을 부축하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우선 밖에서 얘기하자며 저를 끌고 가게를 나가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뭐하고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당신 설마 바람 피는 거야? 어제 당신 술 취해서 올 때 저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런 짓 했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어? 시끄러워. 사람들 보잖아. 그리고 왜 연락도 없이 가게를 찾아와? 여기가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놀이터인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가 있어.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이대로 집에 가면 일이 더 커질 거란 생각은 안 해? 바람 핀 게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야지. 아, 저 여자가 현정이야? 당신이 술주정 부리면서 주구장창 불러제끼던 그 여자 맞지? 저는 남편을 밀치고 나가 그 여자 알바생한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알바생이 당황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던 때에 어수선한 분위기에 주방에서 나온 매니저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매니저한테 여자 알바생 이름이 현 맞냐고 물어봤죠. 상황을 모르던 매니저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대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그때 시모가 허둥지둥 들어와서는 저를 잡아당기며 얼른 집에 가자고 또 재촉을 했는데요. 남편이 이번엔 시모한테로 화살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내가 병원 갈 때 이쪽으로 지나다니지 말랬잖아. 미리 말해줬는데 그새 까먹었어? 하여튼 머리가 망가지니까 답답한 짓만 계속하네. 나만 속 터지지 나만. 남편이 언성을 높이자 시모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다시 저를 끄집어 당겼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지나다니지 말랬다고요? 그런 경고를 시모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는 건 이미부터 이런 수상쩍은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눈치채고 다시 남편한테 따지고 물었더니 당황한 남편이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시모를 힘으로 몰아냈고
계단이 있는 것도 고려 안 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는 탓에 시모가 발라당 바닥을 굴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시모를 살폈고 가게 안의 사람들도 그제서야 일어나서 남편을 동영상 찍기 시작했어요. 화가 잔뜩 난 저는 시모를 살펴주다가 들고 있던 두부로 냅다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고 그걸로 모자라서 봉지에서 두부를 꺼내 남편한테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뭘 잘했다고 네 엄마를 그렇게 사정없이 밀어버려. 유부남이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람피는 게 잘한 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어머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있어? 아이씨,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싸고 치료까지 받으면서 그럼 그건 누가 효도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당신이 며느리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집에 돌아갔으면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남편의 호통은 사람들의 주의를 모으기 충분했고 남편은 제 분에 못 이겨 우리를 내버려 두고서 가게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시모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계속 메모를 적어주더군요. 알고 보니 시모는 남편이 바람피고 있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또 며느리인 내가 상처받길 원치 않아서 모든 걸 모른 채 입 다물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화나요. 솔직히 어머님한테도 배신감 느끼고요. 차라리 다 말해주시지.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만큼은 이렇게까지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전 어머님 너무 좋아했는데 역시 핏줄 앞에선 진심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저 혼자 어머님을 엄마로 생각했나 봐요. 하긴 아들보다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어딨겠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부담스러우셨겠어요. 이젠 저한테 신경 끄셔도 돼요. 저도 그럴 테니깐. 그날 저는 결혼하고서 난생 처음 시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외면을 했어요. 그렇다고 가진 돈이 없는 제가 바로 집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생계 때문에 당당하게 이혼하자는 소리도 꺼내지 못하고 이대로 남편과 냉전 상태만 유지했죠. 그러다 돈 없는 제가 끝내 이혼 결심을 한 계기가 생겼는데요. 바로 친정아빠의 첫 기일날이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더라도 장인어른 기일은 남편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막 일하러 출근한 남편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웬 여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의 알바생 상간이었어요. 네, 사장님 커피 사러 갔는데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근데 사모님,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빠가 사모님한테 마음 뜬 거 알면서 왜 계속 붙어 있어요? 혹시 돈 보고 자존심 없이 참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쪽이야말로 가게에서 개망신 당해놓고 왜 아직 내 남편이랑 만나요? 생각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 그 가게에서 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 설마 저랑 오빠가 그날 소동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줄 알았어요? 순수하기도 하셔라.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랑 오빠 꽤 돈독한 관계예요. 특히 오빠가 저한테 푹 빠져있네요. 내 남편 돈 보고 붙어있는 건 내가 아니라 그쪽이겠죠. 얼마나 돈에 미쳐있으면 유부남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요? 어린애라서 그런가? 사모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르신다. 세상에 돈이면 미치는 사람들 많아요. 돈이란 건 남녀 불문, 나이 불문, 국적 불문하고 굉장한 가치잖아요? 참, 그거 알아요? 사모님 한 번씩 혼자 장 보러 갈 때 이미 어머님한테는 여러 번 인사를 드렸어요. 상간녀 발언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저는 마지막 말을 듣고서 심장이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대로 전화를 끄는 저는 당장 시모방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맞다고 수긍하더라고요. 제게는 그것이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해버렸죠.
여기서 더 실망하게 된다면 저 어머님한테 해코지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어머님 변명 더는 안 듣고 싶으니까 메모 적지 마세요. 제가 이 집을 나가는 게 맞았어요. 가진 게 없어서 남편이랑 상간녀 소송할 돈이 없다는 게 진짜 너무 서럽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설 때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출은 시간 많은 제가 하기로 했고 남편은 저를 전혀 붙잡지 않았어요. 그날 제가 난리친 덕분에 남편 가게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소문이 쫙 나버리는 바람에 매출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 꼴을 진작에 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남편보다 더한 가난을 얻게 되겠지만 몇 없는 짐과 재산 분할로 제게 떨어질 돈만 있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는 당일 시모가 저를 방으로 불렀는데요. 솔직히 시모가 미워도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했기에 시모를 두고 가는 것이 마냥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제게 밤새 쓴 것 같은 긴 내용의 편지를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웬 검은 봉지 하나까지 챙겨주셨는데 그건 받지 않으려 했지만 시모가 무작정 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모를 향한 저의 진심은 절대 가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없이 깊어서 시모가 챙겨주는 물건들이 달갑지 않더군요. 꺼내보지도 않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가 베란다에서 저를 내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끝내 인사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가족일 테고 좋게 작별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결혼하기 전 친정아빠와 살던 곳이었습니다. 진작에 집을 팔긴 했지만 빈민촌이라서 아직 계약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공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대문 올라가는 계단에 앉은 저는 한참 멍 때리다가 시모가 줬던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야무지게 나열된 글씨를 쭉 읽어내려가던 제 눈동자가 점차 세차게 흔들렸고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는 곧장 시모가 준 검은 봉지를 급하게 뒤졌습니다.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모의 자책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지만 이렇게 밉고 못된 놈도 자식이라고 못난 엄마 된 입장에서 보듬으려 했다며 저와 남편을 둘 다 지키려다 이 꼴이 났다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추신에 그동안 딸이 주는 사랑 알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창창하고 예쁜 며느리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 돈으로 자기 아들 소송하라며 돈을 조금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검은 봉지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3개의 통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각 1억, 2억, 4억의 액수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통장 중에 명의 하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본래 가지고 있던 2개의 통장과 다르게 나머지 하나는 일부러 저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데 남편의 불륜을 알아채고 난 후부턴 시모에게 따뜻한 눈길마저 준 적 없었단 말입니다. 병원 가는 시모를 혼자 내버려뒀고 또 한 번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 큰 돈을 덜렁 줄 수냐 있냔 말인가요? 시모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제가 밉지도 않았던 걸까요? 어째서 시모는 제가 아는 시모의 모습 그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 어린아이 같았던 제가 창피하고 진심으로 엄마였던 시모의 마음에 너무 죄송해서 한동안 그걸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을 때 그 집을 나왔는데 나 저무도록 군가에 앉아 울었던 걸로 알아요. 결국 저는 다시 시모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집에서 시모를 빼내오기로 마음을 돌려먹은 거죠.
집에 갔더니 제가 나간 걸 알고 살판난 남편이 그새 상간녀를 들였지 뭐예요. 제가 집을 나간 게 12시간도 안 되었는데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으면 그새 상간녀를 집까지 들였을까요? 어차피 남이 될 남편 그냥 무시하고서 저는 바로 시모 방을 찾았습니다. 시모는 방구석에 앉아서 저와 찍었던 사진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빼버린 도자기 반지도 시모는 여전히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자마자 저를 발견한 시모가 깜짝 놀라셨는데요. 저는 설명도 없이 당장 시모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챙기고서 시모 손을 잡고 신발을 신겨주는데 그때 남편이랑 상간녀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당신? 우리 엄마 데리고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다시 와서 왜 이래?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이지 않아? 당신한테 부모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엄마가 너무 필요하거든. 어머님이 당신 찾을 때까지 당신이 먼저 어머님 찾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저 여자 소송할 거거든? 저 여자 돈 없는 학생이라고 했지? 그럼 저 여자 위자료까지 당신이 내줘야겠네. 소송이라니? 뭔 소리야. 우리 합의 이혼했잖아. 배운 거 없어서 멍청한 줄은 알았지만 합의 이혼하면 소송 못하는 것도 모르는 바본 줄은 몰랐네. 아, 그 합의서 내가 찢어버렸어.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회유보다 채찍이 나을 것 같더라고. 돈 없는 여자 끼고 노는 것도 당신이 돈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이젠 그런 짓도 못해서 어쩌나? 몸이 근질근질하겠네? 뭐야, 제정신이야? 합의 본 걸 왜 이제 와서 뒤엎고 난리야? 이거 무효야. 우린 분명 합의 이혼한 거고 소송 같은 거 못해. 나야말로 소송하기 전에 다시 합의서 갖고 와.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당신 저 여자 데리고 살 생각이야?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저 여자도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해서 끼고 살려는 거니? 나이를 그만큼 먹는다고 다 제정신인 건 아니구나. 저기요, 현정이라고 했죠? 이제 그 남자 빈털털이 될 텐데 저 남자한테 돈 보고 접근한 거라면서요. 다른 남자 찾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이간질을 좀 시켰더니 남편이 상간녀를 쳐다보는 눈빛이 좀 사납더라고요. 상간녀가 하는 사랑의 속삭임을 진심으로 믿기라도 했었나 봐요. 그 뒤로 집을 나와버려서 모르겠지만 아마 둘이서 말다툼 좀 했을 겁니다. 그대로 시모를 데리고 나온 저는 계속해서 시모한테 별다른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비싼 호텔로 가서 방을 잡았죠. 맨날 마트보다 시장을 전전하며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는데 그날만큼은 어머님과 함께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뜻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모셔와서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만은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호텔방에 들어와서야 저는 시모 앞에 고개를 숙이며 어리석었던 마음을 용서 빌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내내 불안했던 제 마음이 사르르 풀려버렸지 뭡니까.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남편한테 그렇게 덤비면서도 어머님을 데리고 당당하게 나오면서도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래요. 저더러 참 기특하게 잘했대요. 시모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두려웠던 마음이 싹 가시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시모 품에서 몇 분을 엉엉 울었을 겁니다. 저는 시모가 준 용기로 끝내 남편과 상간녀를 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시모와 함께 새로 살 작은 집을 구했어요. 남편한테 위자료 받은 게 생각보다 많아서 뭐라도 돈벌이를 해볼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더러 기사식당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요리 실력을 썩히기 아깝다고 작은 기사식당 하나 차려서 저렴하게 장사해보자고 권유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요리를 배운 사람이니까
어머님 손맛도 당연히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로 자리만 잡는다면 나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시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장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언제까지 시모가 제 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어머님이 다시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땐 정말 미련 없이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러기 전까진 제가 엄마로 모시면서 병원 치료를 계속 함께 다닐 예정이고요. 물론 천류는 제가 함부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전 남편을 다시 마주할 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도 안 하고서 시모를 모시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시모와 함께 사는 내내 전 남편과 맞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모한테 받은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어머님이 주는 마음과 사랑이 제게는 너무나 절실한 가족의 온정이기에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모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장사할 미천은커녕 또 어디서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자격증을 따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전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누가 뭐래도 시모는 제게 은인이고 가족입니다.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이렇게 애틋할 수 있다는 거 좀 껄끄럽고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관계를 아시는 분들은 실제로 앞에서 기분 상할 만한 눈빛을 보내기도 하니까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친엄마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엄마로 느꼈다면 엄마라고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머님이 최근 제게 한 가지 또 제안한 것이 있는데요. 저더러 위자료 남는 돈으로 학교를 다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막 26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6년이 지났고 책 안 읽은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좀 당황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직 어려서 앞으로 세상 풍파를 겪을 날이 더 많아질 거고 나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까지 목숨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 제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땐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시모를 나무랐는데 생각해보니 시모의 말이 틀린 것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능 문제집을 샀습니다. 대학 입학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장사를 같이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검색을 하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건데 수화 언어학과가 있더라고요. 그걸 본 날부터 제게는 수화 통역사라는 꿈이 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도 목표 같은 것 없던 제가 난생 처음 되고 싶은 직업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마음가짐도 다 지금의 어머님 덕분이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수화 통역사가 되어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효도하고 시모와 더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될 거예요.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이라는 짧고 굵은 고비를 넘겼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모를 만날 수 있게 된 기회가 된 것이라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우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잃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너무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기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어도 되니깐요. 제 사연은 이쯤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써보는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뭐든 역시 처음은 서툴 수밖에 없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